책상 그리고 모니터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함께하고 있는 카멜에서 전동식 높이 조절 책상 카멜 PSD1 모션 데스크를 또 출시를 했습니다. 중계방송 유튜브 할 때 저희가 장시간 중계를 하다 보면 앉아있다 보면 좀 불편하고 오히려 다리가 좀 찌뿌듯하고 허리가 아플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자 높여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 뭐 이따 이거 뭐 저희가 이거 보여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높이인지 센티미터가 나와요. 그래요. 그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 되게 묵직합니다. 그래 이게 흔들흔들거리면 안 좋거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렇습니다. 올리고 내리고 뿐만 아니라 4개까지 설정이 가능해요. 메모리가 4단계. 1번 누르면은 바로 되고 1번 엄마 체형에 2번 체형에 아빠 1m입니다. 네. 여기서 1번 눌러봐요. 저장된 1번 높이로 올라가죠. 올라갔을 때의 이 소음도 별로 크지도 않고 크지 않아요. 되게 부드럽게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죠. 사실 대다수의 이 어떤 책상들 중에서 모션 데스크 이런 종류의 책상들이 올라가는 것만 치중이 됐거든요. 근데 아이와 키가 크지 않은 사람들이 낮은 책 용도로 쓸 수 있는 이거는 잘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사실 집에 청소년이나 아니면 아이들 중에 아직 다 성장하지 않은 경우에 책상 높이가 낮아지면 훨씬 편하거든요. 그렇지. 형이 아까 흔들림이 없다고 그랬죠? 네. 최대 하중 80kg까지. 자 그리고 사실 이런 책상들이 아무래도 전자 제품의 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제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어디서 샀는지 모를 책상들은 AS가 안 돼. 그렇지. 그럼 돈 버리는 거 아니에요? 어허. 그런데 카멜은 이런 제품들을 20년 넘게 제작해오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AS가 된다. 이게 큰 강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영상을 오늘도 둘이 찍게 됐습니다. 요새 좀 둘이 찍는 빈도가 많은데 좀 어떻게 재밌게 보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반응을 잘해주시더라고요. 우리 남아시아에 키워진 두 유망주가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반응을 보여주셔가지고 아주 감사하고. 그래주시면 감사하죠. 네. 자,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프리미어리그 빅6 상대 전적 및 기록입니다. 서로 간의 이제 상대 전적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빅6는 그러니까 순위로만 따졌을 때는 레스터시티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웨스트햄도 들어가요. 그렇죠. 다 들어가야 되는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인기 있는 6개 클럽을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일단 위에 표를 보시면 상대 전적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 안에서의 순위도 나와 있어요. 근데 약간 좀 의외인 기록들이 좀 있고 의외의 순위표가 저는 배치가 됐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일단 맨시티는 빅6 간 상대 전적에서도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일단 이견이 없죠. 이견이 없죠. 맨시티가 그냥 올 시즌 리그에서 보여주는 성적을 봤을 때 약팀 만나건 강팀 만나건 가리지 않고 뚝까패니까요. 레스터시티전 참사 이후에 맨시티가 와 이걸 지내라고 봤었던 경기가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패배였던 그 토트넘 원정. 그렇죠. 그때 그 0대2 패배가 좀 무기력하긴 했지만 1대2였나? 아무튼 그걸 떠나서 맨시티는 그 이후의 성적은 진짜 타일추종을 불허할 정도니까요. 네. 그러니까 빅6 상대 지금 토트넘전 패배 빼고는 무패를 질주 중이고 13개의 득점을 뽑아내는 동안에 5실점밖에 허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수 양면에 걸쳐서 굉장히 안정적인 밸런스를 유지 중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고 리버풀은 최근에 맨시티한테 졌죠. 1대4로 그게 올 시즌에 기록한 빅6 상대 유일한 패배입니다. 의외네. 이게 좀 의외예요. 리버풀이 올 시즌 되게 흔들리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 만나는 팀들한테는 좀 위기일 수 있다고 봐요. 또 영래발 또 아니. 카박이랑 필립스로 뭐 진짜 상대 팀들을 만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걱정을 하는 거죠. 자, 어제 정확하게 팀 5개 왔습니다. 뭐라고요? 이명철 뺨 때려서 속이 더 시원했다.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영내반을 떠는 건 떠는 거고 그냥 단순히 평가를 해야 될 땐 평가를 하는 건데 이건 평가의 여부라고 지금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 리버풀 불안하다 얘기도 못해. 불안하죠. 요즘 성적이 안 좋잖아요. 불안한데 당신 좀 과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아스날과의 맞대결도 지금 하려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냥 앞으로는 잘 나갔지만 후반기 일정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지 내가 무조건 질 거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이런 얘기도 못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럴 때 하이파이브도 한번 해주고.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조금 이거보다 성적이 떨어질 수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건데 이게 무슨 용내 말이오. 오케이. 아니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화면을 보고 그렇잖아요.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해 좀 해달라고. 카박을 뭐야 센터백이야. 여러분 어떻게 이 새끼들 어떻게 막아? 이 새끼 이거 약간 방송용이긴 한데 한 7할 빡친 겁니다 진심으로. 아니 좀 진지한 얘기를 할 때는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자, 그래서 리버풀은 어쨌든 맨시티전 패배를 제외하고는 시티 다음으로 좋은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토트넘은 아무래도 이 시즌 초반의 기세가 이 테이블 순위에도 반영이 좀 됐는데 시즌 초에 맨유한테 대패했죠. 그죠. 그리고 맨시티
대패가 아니지. 대승 그래. 맨유한테 대승. 제가 지금 5시 경기를 중계하고 30분밖에 못 자고 와가지고 정신이 약간 없습니다. 맨유한테 대승 그리고 맨시티 이겼고요. 그리고 아스날도 이겼습니다. 아스날전에서 또 이제 손흥민 선수의 그 원더골이 나왔었던 그 경기였고. 근데 이제 중후반부를 좀 돌아가면서 경기력이 떨어졌고 빅식스 간 맞대결인데 이거는 명백하게 영향을 끼쳤어요. 이 아스날은 득점은 5개인데 실점이 8개예요. 이것도 좀 실점하는 때 와르르 무너진 경기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쉬운 득실에 비해서는 어쨌든 2승을 챙겼고 이 아르테타호의 반등에 좀 계기가 됐었던 이 첼시전 승리가 좀 대표적인 그쵸. 그 이제 또 매치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11월 한창 아스날이 안 좋았을 때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때 이겼던 경기가 맨유전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승리도 1대0 승리. 여기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첼시는 투엘 부임 이후 챙긴 토트넘전 1대0 승리가 올 시즌 빅식스 상대 유일한 승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램파드 체제하에서는 물론 이제 전체적인 성적도 안 좋았지만 빅식스 간의 맞대결에서도 좀 힘을 못 썼다 첼시가. 왜냐면 이 1승을 빼면은 3무 3패니까. 거기다 뭐 득실도 지금 보면 3득점 8실점입니다. 이것도 그럼 투엘이 부임이 반가운 이유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건 엄청난 계기가 좀 된 거고 맨유가 빅식스 상대 승리가 없어요. 이게 5무 2패 1득점 7실점인데 어쨌든 토트넘전 6실점이 결정적이었고 그거 빼면 근데 1득 1실입니다. 이게 참 저는 솔샤르 사실 이 콘텐츠는 저는 솔샤르를 위해서 나온 콘텐츠라고도 생각해요. 이 주제 자체가. 왜냐하면 솔샤르가 계속 빅식스에게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여러 기사에서 헤드라인에 걸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솔샤르라는 감독은 단짠이 매우 큰 감독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양날의 검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 건 잡아야 될 팀은 잡아요. 맞아요. 근데 우승하고 챔피언스리그 티켓 따려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빅식스한테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도 사실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 그럼요. 근데 그렇다고 솔샤르가 맞춤 전술을 못 준비한다고 정리하기에는 소시에다드전이나 그래. 아니면 그 라이프치히전, 솔직히 파리전 1차전 다. 소시에다드 1차전은 그건 진짜 완벽한 전술상 승리라고 맞아요. 봅니다. 저는. 그래서 보면은 리그에서는 또 막상 챔피언스리그와 다르게 한 번 정도는 이길 만도 했던 경기들인데 못 이겼다는 점이 네, 아예 승이 없어요. 0승입니다. 의아한 부분이 있죠. 네. 아스날, 리버풀, 맨시티 상대 모두 0대0 무승부였고요. 그리고 아스날에게 0대1로 패배했었던 기록이 있죠. 네, 그 0대0 나왔던 경기들이 특히나 이 노스웨스 더비 소샤르 감독 치고는 평소에 맨유 치고는 조금 조심스럽게 운영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적으로는 0대0 무승부를 달성한 것도 그 당시 맨유로서는 좀 만족스러울 수 있는 결과로도 해석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경기 수가 일단 많고 그리고 뒤에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테이블 비교를 놓고 봤을 때는 아쉬운 성적이다라는 게 그 이제 저희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팀별 성적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코멘트를 하나씩 준비를 해봤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는 일단 귄도안. 저는 올 시즌 데브라이너보다도 귄도안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리그 베스트를 이제 따놓은 당상이죠. 네. 그리고 후벤 디아스 합류 후에 안정을 찾은 수비진도 상당히 큰 몫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귄도안 같은 경우는 빅식스 상대 출전한 맞대결에서 골 5개 도움 하나예요. 야, 이거 그 리버풀 경기는 그때 페널티킥 넣었으면 헤드트릭도 가능했던 그렇죠. 케이스였고. 일단은 멀티골이었고 그리고 토트넘전 2골 그리고 1개의 어시스트 그리고 첼시전에도 1골을 넣었었던 귄도안입니다. 강팀전에도 강한 선수가 진짜 강한 거죠. 네, 맞아요. 지금 올 시즌 리그 지금 11골이거든요. 11골인데 그중에 거의 절반 가까운 수치가 빅식스 상대로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버풀은 뭐 형철이가 더 잘 알겠지만 초반 페이스 괜찮았어요. 그리고 부상자가 급격하게 발생을 하면서 페이스가 떨어지고 성적도 같이 떨어졌죠. 이게 빅식스 간의 맞대결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습니다. 네. 뭐 더 할 말 없나요? 네, 더 할 말 없습니다. 영내발 떨 거 없거든요. 이제. 네. 약간 찐으로 빡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요즘에 리버풀 중계하면서 리버풀 칭찬한 기억이 없어요. 네, 근데 그 엊그저께 셰필드 했죠. 셰필드전 방송 내내, 중계 내내 제가 언급했던 게 케이타. 케이타는 물론이고 근데 케이타 그 새끼는 리버풀과 별개로 칠 여자 우리 선수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네네. 그걸 떠나서 왜? 그래도 리버풀에서 연봉을 받고 있는데 연봉만 받지 뛰질 않잖아요. 그게 문제지. 네네. 우리 돈 약간 뭐 그냥 떼가는 느낌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고. 본인 돈인가요? 리버풀 돈이니까. 네네. 리버풀은 우리. 우리. 예. 위. 하지만 FSG는 남. 약간 이런 느낌이고. 오케이. 그 이제 리버풀 셰필드전 중계하면서 2대0 이겼지만 이 경기 승리가 모든 걸 말해주지 않는다. 셰필드가 너무 약팀이고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팀이라 이 승리가 사실상 크게 의미부여 승리는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잡아야 될 팀을 잡았을 뿐이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여전히 팀의 문제점은 남아 있고 그 문제점이 아까 얘기했던 그 마누라 라인의 폼저하나 수비의 불안함이나 이런 부분인데 후반기 들어서 일정에서 아직은 좀 우려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자, 토트넘 같은 경우도 리버풀이랑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손흥민과 케인의 이 초반 하드캐리. 그렇죠.
당시에 리그 전체 성적 그리고 빅6 간의 맞대결에서 좋은 성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페이스가 떨어짐과 동시에 강팀과의 대결에서도 토트넘이 굉장히 부진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최근 토트넘이 이제 이 꼭 빅6뿐만이 아니더라도 잡아야 되는 팀들에게도 은근 기복을 보였다는 게 되겠죠. 물론 이제 직전 번리전은 좋았어요. 번리전은 뭐 이제 가레스 베일의 활약도 효과가 있었고, 있었지. 그러니까 손흥민과 케인이 뭐 부진하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골을 넣고 그런 경기에 영향을 끼친 건 또 이제 베일의 역할이 좀 네. 지대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 토트넘의 페이스보다 빅6 팀 상대 페이스가 어떤 의미에서 경기력상으로 좀 나았던 부분도 있긴 하다고 봐요. 맞습니다. 역습이 좀 통하면서. 그렇죠. 근데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 토트넘도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토트넘의 문제는 빅6에 한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아스날은 좋지 않았을 때도 맨유전에서는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팀들 간의 맞대결 그리고 리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경기력 자체가 좀 들쑥날쑥한 게 네.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첼시전을 딱 그 터닝 포인트 삼아서 확 끌어올린 건 있지만 그 이후에 이거는 뭐 사실 뭐 저희 책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울버햄튼전 그런 대참사가 났었고 그럼요. 그 경기의 영향이 저는 아스톤 빌라전까지도 그대로 이어졌다고 봐요. 왜냐하면 퇴장자도 있었고 그쵸. 스쿼드 운영에도 문제를 겪고 근데 이제 레스터를 또 잡았습니다. 아스날이. 그래서 아스날은 아직 하나로 정리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애매해요. 네.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르테타가 이제 두 번째 시즌이긴 한데 지난 시즌보다도 지금 페이스가 안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일단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첼시는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투엘 감독 부임 이후의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토트넘전 승리를 묻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 맨유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올 시즌에 골이 15개고 도움이 10개예요. 이미 텐텐을 리그에서 달성을 했는데 빅6만 만나면 유독 작아졌습니다. 올 시즌에 4라운드 토트넘전 이 득점 하나 올린 거 근데 이게 그 1대6 패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득점 기록한 거 빼면 빅6 상대로 공격 포인트가 아예 없어요. 근데 누구도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이 모든 문제에 책임을 묻진 않겠죠. 그렇죠. 저는 오히려 부패 의존도가 너무 심한 맨유의 환경상 빅6를 상대했을 때 당연히 모든 팀들이 더 표적으로 삼는 건 브루노 페르난데스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빅6를 상대로 너무 약하다 이런 말씀 저희가 드렸지만 결국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맨유가 그만큼 공격 진영에 있어서는 부패 의존도가 높다는 그쵸. 거예요. 상대가 부패를 진짜 틀어막으면 맨유가 그 이후의 바리에이션을 못 가져간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부패가 막혔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카드로 영입한 게 저는 반더비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정 뭐 그럼요. 100%는 아니지만 근데 생각보다 반더비크가 경기에도 못 나오고 있고 나왔을 때도 폼 자체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분산시키는 데는 저는 지금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실패라고 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이 맨유의 빅6 상대 그리고 리그 전체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그리고 부패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약간 자신에 대한 집중 견제를 풀고 더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기에는 그동안의 경기 소화량이 너무 많아요. 아 많죠. 지난 시즌부터 지금 몇 경기를 그러니까 뛰는 이미 체력이 지금 20명 이 정도까지 차올라 있는데 여기서 본인의 밀집 수비까지 직접 뚫어낼 정도로 플러스 알파의 활약을 하기에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아니, 그러면 전성기 메시지. 네, 그렇게 거기-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기대하면 안 되는 부분이죠 지금은. 네. 그래서 결국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막혔을 때 맨유의 문제점이 좀 드러난다. 이것도 지금 많이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빅6 상대 맞대결을 저희가 한번 봤는데 아직 시즌이 끝난 게 또 아니기 때문에 이 팀들 간의 맞대결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 모콜라의 코트 그리고 이제 또 커피 한 잔까지. 옛날 생각 좀 났어요. 그 입행 거잖아요 예전에. 그 기억 안 나요? 이걸 한번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바라시는 분들이 있다고? 네. 이게 약간 해자 리액션이죠. 근데 이제 그건 종이컵에 이제 들어갔을 때가 이건 안 되고, 좀 진정한 그 약간 그 이명철스러움이 좀 나오지 않나. 그렇죠. 제가 또 믹스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때는 믹스커피 마셨으니까. 요새 근데 커피 졸라 먹잖아요. 믹스커피. 그냥 커피 말고. 믹스커피. 믹스커피는 별로. 근데 그냥 커피는 좋아하고. 얘도 이 스위트 블랙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블랙 좋아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냥 블랙으로 좀 시켜라.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또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료수 전담이시니까. 의견 제 장비 담당이죠. 네, 장비 MC 담당. 중에 장비 담당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의견 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담당이신데 옷이 좀 많이 늘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장비 담당이니까 이제 그 회사 장비를 입는 거죠. 네, 또 이제 협회에 가면 협회만 이제 또 입는 것처럼 이제 랩시종에 오면 랩시종 굿즈를 이렇게 또 이렇게 입는 장비 담당으로서의 본분을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노력하시네요.